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야 간에 좀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개헌특위 회의가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사이에 상당한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개헌자문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또다시 이것은 좌파적인 사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두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 그 사람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기 보세요. 북한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어쩌고 저쩌고 많이 들어봤죠?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이 썼다고 하는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철학사상. 그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의 곳곳에 사람은 이렇고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뒤에 앉아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다. 지금 우리 김진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에서 활동했던 36명의 특위위원들은 쉽게 얘기하면 다 빨갱이들이에요. 이념 논쟁하다 끝나는 개헌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36명 다 빨갱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시작하면 싸움밖에 더 됩니까? 네, 다 빨갱이들이니까 여기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나가서 광화문 가서 데모를 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발언하십니까? 상당히 발언의 강도들이 셉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박 교수님, 네. 아무래도 교수님이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김진태 의원과 김종민 의원의 입씨름의 설전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놓고 싸운 거예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놓느냐 아니면 이제 사람으로 놓느냐 이게 벌써 1년 전에 이미 이제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지금 이 세계화된 시대 아니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10조가 행복추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될 행복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행복을 누리는 게, 현재 이제 세계화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바꾸자, 이런 얘기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라고는 표현이 이게 마치 이제 북한에서, 소위 이제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거 이제 그 종북,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권의 주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재헌헌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맨 처음 만들 때도 논란이 됐었어요. 당시에는 인민, 피플이라고 그러죠. 예. 기본권의 주체를 인민으로 처음에는 잡았는데 북한에서 이미 이제 인민이라는 말을 먼저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민, 피플을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국민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헌법을 바꾸는 시대가 되니까 그 애초에 취지를 살려서 사람이라는 말로 가자. 이게 현대 흐름과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0조의 행복추구권의 주체인 기본권의 주체인 사람으로 쓰느냐 국민으로 쓰느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민이라는 표현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 말고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10조의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김진태 의원 말대로 우리가 좀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여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북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지 우리나라는 사람이라는 표현 많이 안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쓰죠. 국민, 사람, 인민, 뭐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인민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인민이란 말이 나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인민이 피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개헌특위에서 국민 말고 인민으로 씁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받을 불편한 감정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자면 이미 이 하나의 그 단어, 용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가집니다. 말이 생겨나고 유통되고 확산되고 또 그 자기 DNA에 각인이 되고
그다음에 3회라는 과정을 갔는데 우리가 일단 정치인이 사람 얘기를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죠?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냐 우파냐 이 얘기가 아니고 특정 정치 집단이 캠페인을 하고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 개념을 독점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굳이 이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자기들이 항상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정치적 개념화된 사람이라는 개념을 굳이 헌법에 넣겠다는 그 뜻은 또 뭐냐? 괜히 이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냐라는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굳이 국민을 안 써야 된다는 그 논리도 좀 궁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헌법의 본질과 관련 없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인 것이고 굳이 개헌특위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십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상당히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을 국민으로 하면 안 될 이유는 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발상 자체가 이걸 뭐 김진태 의원식으로 뭐 좌파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굳이 이런 논란을 개헌이라는 게 지난한 과정인데 처음부터 이런 개념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저희는 또 뭔지도 또 사실은 좀 한심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대 변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뀐 지가 벌써 한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 바꿨죠. 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서울의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의 주민의 10%가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에요. 예. 즉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나 또는 외국인들이 군대도 들어가고 취업도 하고 학교에서도 같은 반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피선거권을 주고 국민으로서의 어떤 뭐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기본적인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쓰자. 이런 시대 변화를 갖다가 헌법의 기본권 분야에 녹아 넣겠다라는 것이 그게 표현이 만약에 뭐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근대 민족주의, 근대 국가주의의 이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것 그런 표현은 나올 때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토론의 출발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국민의 개념, 뭐 근대국가의 네이션 빌딩 과정 뭐 이렇게 본다면 그건 뭐 3박 4일이 걸리는 것이고 제 얘기는 이 사람이라 했을 때 오늘날 정치에서 개헌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단어가 됐을 때 이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또 이 정권들이 핵심으로 사람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헌법을 바꾸는 자리에서 특정 정치 정파의 어떤 핵심 개념을 굳이 옮기겠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보편적 인권까지도 고려해서 그 개념을 우리가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거 설득력이 좀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보면 이제 국민을 기본권의 주체를 표현할 때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안이다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북한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것을 좌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국민을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국민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 주체사상에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개념이 국민들한테 수용될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특정 정치 정파에 의해서 독점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점된 개념을 굳이 헌법에 넣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경영이라는 것도요. 지금 경영계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윤과 경쟁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래서 갑질이 문제가 된 거고 그런 갑질 때문에 사실은 사람 중심이라는 말들도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거거든요. 굳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얘기 나오니까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모토 구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왜 또
좌파라는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좌파라고 그때도,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모든 것을 그럼 좌우로 보느냐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지만 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라는 걸 쓴다 해서 좌파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좌파냐라고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럼 인간이라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호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개념이라는 것이 이념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좌파다. 뭐 주사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굳이 어떤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정 진영에서 캠페인용으로 썼던 그 개념을 헌법에 명기하겠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예를 들어 치졸하게 어떤 이념적인 어떤 색깔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굳이 이런 논란을 일으키려고 이 개념을 쓴다는 자체도 그 무슨 저희가 있다라고 본다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 논란을 헌법 개정 초입에 할 이유가 굳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요.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봤어요.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고 사람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정한 지역이나 시기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을 또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학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국어적으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뭐 기술자들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서양 사람이면은 우월하게 보고 동남아 사람이면은 낮게 보고 여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사람이라면 머리 색깔,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 다 기본권과 인권이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새로운 헌법 안에 기본권으로 저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사람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김진태 의원이나 또는 홍준표 대표가 뭐 사회주의, 뭐 종북, 기승전 종북으로 몰고 가는 게 현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너무나 좀 이념적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저는 그런 지금 자유한국당의 논리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박상원 박사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뭐 충분히 이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그 인권과 자유와 그다음에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행법에서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헌법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가열차게 노력하겠다라는 구절이 들어간다면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라는 개념을 정부로 몰고 가는 입장도 문제가 있지만 굳이 국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굳이 또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그 의도조차도 100% 뭐 순수한 아까 박창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이면 좋겠지만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 논의 어렵사리 시작된 개헌특위의 시작 단계에서 뭐 이거 가지고 국민이냐 사람이냐 가지고 이렇게 좌파냐 우파냐 또 하면 여의도에만 가면 도돌이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향후 상당 기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허리축이 되는 뭐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논쟁하듯이 이런 형태의 논쟁 가지고 날밤이 샌다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냐. 굳이 팩트 하나만 얘기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요.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현재 청와대에서 사람으로 바꾸자라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헌법학자들,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들이 있는 얘기한 거죠? 헌법학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과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박창원 교수님 말씀하신 건 확정된 안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의 공고안에 불과한 건데 그 공고안을 놓고서 기본적으로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좌파적인 사고를 가졌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이제 논리들이 나오고 물론 있는 거죠. 이제 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뭐 좌파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가의 보도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깊지 않으면
프레임으로 딱 세우는 것은 사실 고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박창원 교수 얘기가 좌파 얘기 아닙니까? 하면 토론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개헌특위와 헌법의 문제라면 아까 국가, 인민, 국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새로운 시대 정신이 투영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언어학자도 부르고 이런 형태의 어떤 국회에서의 토론의 장이 일어난다면 이게 바람직하겠지만 당신 좌파냐 당신 우파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면 이런 결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새로운 헌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존경심을 갖겠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아주 질 낮은 논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개헌특위 첫 회의에서 국민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과연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느냐 이 문제 갖고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헌법은 전문가 130조, 본문 130조, 부칙 6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헌법을 바꾸기 위한 작업 정말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늦게 시작했지만 더욱더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기소가 됐었는데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야 좀 피고인 꼬리표 떼고 발 좀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못한 것까지 2배로 더 열심히 또 싸울 그런 생각입니다. 피고인 딱지는 벗었는데 적폐 딱지는 아직 못 벗었을 겁니다. 왜냐? 제가 원조 적폐이기 때문에 반동분자를 가지고 적폐를 지칭한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원조 적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좌파, 주사파 정권이 자신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적폐로 치부하고 수사하고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서 저는 기꺼이 적폐로 남을 것이고 좌파, 주사파 정권, 김진태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요. 나는 기꺼이 적폐로 남겠다. 김진태 의원의 저 주장도 상당히 또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 보여요. 어쨌든 정치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고 정치적 발언의 기저에는 우리가 배가 뜨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 지형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집단에 견고하게 좀 발을 딛겠다는 걸 일관되게 이제 김진태 의원이 보여주는 것인데 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어쨌든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다가올 6월 지방선거 그다음에 보궐선거에서 저 스탠스를 가지고 어쨌든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겠죠.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일관되게 가장 오른쪽 면에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메시지의 일관성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게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소구력을 과연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겠죠. 예, 박상원 박사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셨고. 저는 저 기자 인터뷰 내용 중에요.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잡아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리얼미터인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지지율이 지금 60%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럼 40%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적개감을 갖거나 또는 조사를 받거나 잡혀가거나 그런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거의 군사정부 때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하고 탄압하던 것과 지금의 국민들의 요구에 의한 적폐라는 것들을 갖다가 너무 이제 좀 추상적으로 획일화시키는 거 이런 게 지금 소위 극우의 논리거든요. 이런 게요. 저는 그래서 극우 보수가 이런 논리를 계속 유지해 간다면 이게 자유한국당의 소위 변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 이런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자해행위를 갖다가 저는 하는 거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진태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 받고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아마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한테도 왔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습니다. 다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왔고요. 그 전에 개헌특위 위원이 됐다고 했을 때도 위원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신념, 사상 어떤지는 뭐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시간이 좀 있습니까? 잠깐 짧게 그 혁신 문제는 저는 생각할 때 이 촛불 국민 저항 자체를 김진태 의원은 뭐 문재인 지지층이 일으킨 어떤 정치적 사변이다라고 보는데 저거를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권의 발동이라고 수용하지 않는 이상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혁신이 큰 바다로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 정리하신다면요? 지방선거를 뭐 좌파 사회주의 또는 좌파 국가주의와 자유국가주의의 어떤 대결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일정한 이제 연계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실패들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책적인 실패가 과연 좌파 사회주의로 규정될 수 있느냐, 좌파 국가주의로 규정될 수 있느냐, 좀 이 부분은 냉정해 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은 자유주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선거를 앞둔 프레임 전쟁에서 우파가 먼저 좌파 사회주의라고 규정한 것 또는 소위 진보 정권에서는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한 이런 어떤 그 논리 구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부분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다, 평양올림픽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네이밍, 네. 규정 단어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아마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별명이 하나 붙을 것 같습니다. 자칭 적폐 김진태 의원. 뭐 이렇게 아마 동료 의원들 사이에 기자들 사이에서 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치열한 토론도 고맙습니다.